참 일주일 동안 뭐 바쁘셔서 너무 숙제를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볼까요?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딱 좋네요. 세븐 코드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G7 코드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 7은 일곱 번째 게이름 7도다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7도냐면 이 근음부터 G가 근음이 솔이잖아요. 근음부터 7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코드가 게이름 3개를 이렇게 쌓아놓는 게 코드라 그랬잖아요. 기본 코드.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이건 첫 시간에도 해봤잖아요. 7번째 게이름을 더 넣는다. 그래서 총 몇 개의 게이름이에요? 4개의 게이름이 쌓인 게 7 코드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9 코드도 있고 11, 13 이렇게 코드가 쭉 이어져요. 7 코드보다 숫자가 위에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쌓아요. 그래서 여기 9 코드는 9를 들어가고 여기는 11 들어가고 여기 13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7보다 더 높은 숫자가 코드가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7도를 일단까지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걸 하나 더 쌓는 거예요. 총 5개의 게이름이 만들어지는 게 요 코드의 이제 네임인데 오늘은 7 코드까지만 하는 거예요. 7 코드는 결국은 7번째 게이름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게이름은 2도와 7도는 완전 불협화입니다. 그래서 요 7도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1, 3, 5, 7인데 이 7도 나면 8도잖아요. 8도가 다시 1과 같기 때문에 7도 다음에 8도가 결국은 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7도의 개념은 니콜 2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2도와 앞으로 올라가는 7도와 직전 2도는 같은 게이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G7은 솔 시레가 되겠죠. G는 원래 뭐예요? 솔 시레. 그리고 직전음이 뭐야? 파죠. 그래서 7도의 음은 직전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단칠도, 장칠도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일단 오늘은 만약에 G7 그러면 단칠도일까요? 장칠도일까요? 정답? 네, 단칠도죠. 왜? 여기에 대문자 M자가 붙죠. 숫자는 앞에 대문자 M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단칠도가 되고 만약에 큰 대문자 M자를 붙이고 7을 친다면 장칠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7이기 때문에 G코드의 단칠도가 된다. 이것이 G7 코드예요. 그래서 단칠도가 되면은 직전음과의 관계는 반드시 온음 관계에 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첫 시간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직전에 파가 되잖아요. 여기가 파니까 요 관계가 온음이어야 되는 게 단칠도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음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7도의 의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코드는 이렇게 잡았는데 6줄 중에서 기타 줄은 6개고 게이름은 4개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결국 하나씩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신 2줄이 남잖아요. 2줄은 반드시 무언가 솔시의 파 중에 중복되는 게 2개가 있을 거다는 얘기고 혹시 중복이 안 되면 절대 쳐서는 안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G7은 왜 하는가? 불협화음은 아까 말했지만 도미넌트의 이음 7도로서 반드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넌트 자체도 굉장히 그 지배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밥을 먹을 때 뭐 이렇게 김치처럼 자극적인 소리를 내는 게 도미넌트라니까 거기다가 7도까지 더하니까 굉장히 막 더 다이나믹해지고 소리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이렇게 좀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약간의 텐션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럼 그 긴장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미넌트 코드에다 반드시 이 G7도 도미넌트예요. 어디에 도미넌트? C가 토닉인 것에 도미넌트가 되죠. 그리고 반드시 그 도미넌트에는 7도를 써주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 얘기했고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7도는 도미넌트 자체도 일단 좀 독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면 더 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 소리를 내서 반드시 C로 안정적인 소리로 되게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불안함을 조성하는 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소리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악에 있어서는 도미넌트 7도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애기 코드라 했지. 애기는 불확실성의 소리 나중에 무엇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그 애기한테는 반드시 7도의 불안한 소리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븐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다 도미넌트 7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 코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7도는 안정적인 소리로 가기가 전까지 반드시 7도를 쓰게 되는데 이런 불협화음은 음악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A 마이너가 그 토니 코드인 경우에 D 마이너를 서브 도미넌트인데 여기 원래 E 마이너 7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마이너를 빼고 여기는 그냥 메이저 7의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또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단조는 다 마이너를 쓰는 것을 자연단음계라고 해요. 자연스럽다,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데 음악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조도 이 마지막 음은 이 애기 때문에 이 애기가 커서 큰 집으로 시집 장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묶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M자를 단조에서도 빼고 그냥 세븐을 쓰면서 갈았다는 게 무언가를 모르게 전진시키는 느낌.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단조도 마이너를 써도 되는 거야. 그건 자연 단음계인데 갈았다는 게 화성학적으로 갈았다는 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를 띄고 메이저로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이 융통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체험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세븐은 도미넌트의 긴박함의 소리에 더 긴장감까지 부여를 해서 으뜸 화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안정적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스러움에 대한 어떤 편안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악에 있어서는 불협화음도 꼭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도미넌트 7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눈 크게, 입 크게 벌리시고. 오늘도 별 얘기 한 게 없어요. 그냥 음악 얘기하고 그냥 제가 했던 이야기들 또 반복해서 또 해드리고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별게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것들 생각해 보면서 완전히 자기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활용 가능한 것까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또 메모해서 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5번째 강의 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